안녕하세요. 틀니 관련 보험 교육을 맡은 서울시 치과의사의 보험이사 정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틀니의 보험은 2014년 7월 1일 만 75세 이상 대상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해에 70세 이상 그리고 그 이듬해에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7년의 1회에 한정하여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응증을 보시면 완전 틀니의 경우 레진상과 금속상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레진상과 금속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를 적응증으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즉 잇몸 아래쪽에 매복치 또는 잔존치근이 있어도 적응증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완전 틀니의 적응증이 되시겠고요. 부분 틀니를 보시면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에서 클래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만이 해당이 됩니다. 갈고리형 클래스프 유지만이 해당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으로 틀니의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완전 틀니의 경우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되어 있고요. 부분 틀니는 한 단계가 더 많은 6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완전 틀니의 단계를 보시면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그리고 2단계 인상 체득, 3단계 악관 관계 체득, 4단계 나부치 시적, 그리고 마지막에 의치 장착 및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2단계에서 지대치 형성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단계 금속 구조물 시적이 추가가 되어 총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에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2단계 시술을 하루에 종료한 경우에 동시에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 틀니 1,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또는 부분 틀니의 3단계, 4단계 또는 여러 단계를 묶어서 진행한 경우에 동시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료비의 지불 방법입니다. 진료비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등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 단계가 중단이 된다면 해당 요양기관은 그 중단된 단계까지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 부담률입니다. 올해 본인 부담률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요양급여비 총액의 50%에서 올해 30%로 현재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 일종인 경우에는 더 많이 낮아져서 20%에서 5%로 낮아져 있고요. 급여 이정도 15%로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1, 2정도 그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5% 그리고 15%로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틀니의 제작 도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적용기간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새로 틀니를 제작한 경우에는 환자의 요인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시술 비용 전액을 환자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환자의 기책 사유가 아니고 병원의 이유일 때, 예를 들면 병원 폐업 등의 경우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재등록을 확인하시고 보험급여를 다른 병원에서 적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틀니 제작 후에 7년 이내라도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1회 추가 급여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강 상태 심각한 변화는 예를 들면 지대치 상실이나 어떤 중요한 부분이 파손이 되거나 해서 틀니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아마 뜻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1회 추가의 급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 3개월 이내 최대 6회 한해에서 무상 수리, 리베이스 릴라이닝 등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병 코드는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료 재료입니다. 권장하는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이고 그리고 레진 치아는 다중중합 레진 치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 구조물과 완전 틀리의 금속 부분은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하나여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기성 메쉬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비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피계의치 오버덴처 또는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텔레스코픽,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성 메쉬와 마찬가지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주의를 요망합니다. 부분 틀리 지대치 산정은 기본적으로 자연치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베이드 크라운을 본인이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부담으로 따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비급여가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임시 틀리입니다. 임시 레진상 완전 틀리와 임시 부분 틀리 모두 다 가능한데요. 시술 대상을 보시면 만 65세 이상으로 틀니를 새로 제작하거나 재제작하는 환자에 한해서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틀니를 새로 제작한다 하면 치아가 기존 치아를 갖고 있다가 모두 발치되어 완전 무착이 새로 된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유의사항을 보시면 임시 틀니만을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임시 틀니만. 그리고 임시 틀니와 틀니는 다른 동일 요양기관에서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은 임시 틀니는 틀니의 진행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시 틀니만 단독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발치 당일 장착하는 즉시 의치도 역시 비급여 대상입니다. 임시 틀니는 틀니 유지관리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서 임시 틀니를 수정하거나 또는 고치거나 하는 경우에 따로 유지관리를 적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임시 틀니는 3치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빠진 치아가 늘어나면 추가 일치당 추가 점수를 산정해서 보험 임시 부분 틀니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틀니 유지관리입니다. 만 65세 이상 마찬가지로 틀니 장착자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틀니 장착자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 틀니의 장착자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레진상 완전 틀니나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클래스프 유지형이면 보험 틀니가 아니더라도 보험 틀니의 기준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틀니는 틀니 유지 관리를 나이만 맞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피계의치나 그 다음에 귀금속류, 기타 텔레스코픽 어태치먼트 등은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상병명은 K08.1이 아닌 G46.3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분을 보시면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죠. 의치 조정면 개조, 그리고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수리 4가지로 되어 있고요. 각각 행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산정 단위를 보시면 대부분 악당으로 되어 있고요.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부분만 치아당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정 횟수는 연 1회부터 연 4회까지 다양한데요. 가장 자주 있는 교합조정 단순의 경우 악당 연 4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 연 1, 2회를 보시면 첨상과 개상이 연 1회, 그 다음에 교합조정의 복잡이 연 1회, 그 다음에 클래스프 수리 복잡이 연 1회입니다. 그래서 첨상과 개상 그리고 수리에서 복잡이 들어간 경우에는 연 1회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연 2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먼저 의치 조직면 개조입니다. 첨상은 직접법과 간접법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접법의 경우에 1번, 2번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연 1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틀니의 내면의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경우에 진료실에서 구강 내에서 이렇게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첨상에 직접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간접법은 직접법보다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인상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 교합기에 장착하여 첨상을 한 경우에 간접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상입니다. 첨상과 굉장히 비슷한데 앞서 말했던 첨상의 조건인 틀니의 내면 부적합 그리고 수직 고경 상실에 더해서 의치의 변형 및 연마면의 조정,
지금 베이스를 거의 새로 바꾸는 경우에 한해서 계상을 적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인상을 체득하고 교합기를 장착해서 계상을 하는 경우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 조정입니다. 영어 이름과 비슷하게 티슈 컨디셔너 되어 있죠. 그래서 티슈 컨디셔너를 대부분 사용해서 틀니 하방에 과도한 압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연질 이장제를 적용을 하고 나중에 제거를 하는 경우까지 모두 합해서 조직 조정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치수리입니다. 의치수리 중에 인공치수리와 의치상수리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인공치수리는 인공치의 마모, 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해서 인공치의 교체나 형태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 인공치수리를 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의치상수리는 보통 의치상이 깨지는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의치상용 레진을 이용해서 부러진 의치를 복원하는 경우에 연 2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치 조정입니다. 먼저 의치상 조정을 보겠습니다. 다음 충족 기준을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틀니 사용 시 조직에 궤양이 있고 불편감이 존재할 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압력 지시제를 사용하여 영어로 이제 PIP라고 하죠. 이걸 사용해서 압력 부위를 삭제하고 조정하는 경우 의치상 조정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합 조정입니다. 교합 조정도 단순과 복잡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단순은 틀니 착용 후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는 경우에 구강 내에 또는 이제 진료실에서 직접 조정을 한 경우에 교합 조정 단순을 산정을 하시면 되겠고, 복잡의 경우에는 교합 부조화가 미끌림이 1mm 이상이 존재할 경우에 틀니를 교합기에 옮겨서 조정하는 경우 교합 조정 복잡을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스프 수리입니다. 클라스프 수리도 단순과 복잡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순은 가공선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복잡은 주조법을 이용한 클라스프를 제작하는 경우에 나눠서 단순과 복잡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나눠서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틀니의 유지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틀니의 보험과는 다르게 유지관리 기간 동안 요양기간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스프 수리를 한 병원에서 하고 의치상 조정을 다른 병원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정 횟수가 모두 소진이 되더라도 환자의 부담금을 100%로 산정해서 계속 진료가 가능하므로 유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틀니 관련 보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